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돈 버는 방법 집돈버 굿즈입니다. 네, AU 브랜드 이제 내일부터 청약인데요. 오늘 수요예측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장일에 수급 오늘 더즌을 보니까 좀 애매해지기 시작했죠. 과연 청약할 만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4주차 청약 이렇게 두 곳이고요. 둘 다 화수 청약이 겹쳤어요. 환불은 이틀로 길지 않습니다. 네, 그럼 공모 기업 볼게요. AU 브랜드는 락피쉬 웨더웨어 운영사인데요. 레인부츠 브랜드인 락피쉬 아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상표권 및 사업권 인수, 유통 및 마케팅 등을 진행해 왔고요. 영국 모회사 인수로 글로벌 확장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 주식수는 총 200만 주, 그중 25% 금액으로 일반 청약자 80억을 배정하고요. 시총은 2200억대, 사이즈가 조금 있죠. 중형급입니다. 주관사 한국투자증권 단독, 공모가는 밴드 상단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유통금액은 320억, 가벼운 편이고요. 상장도 4월 3일 목요일 단독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번 청약은 구주 매출이 20% 있습니다. 구주 매출은 회사로 재투자되지 않기 때문에 좋게 보기는 어려운데 이게 또 대표이사의 물량이라 더 아쉽네요. 하지만 물량은 크지 않아서 큰 리스크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럼 수요예측 결과 보겠습니다. 참여수 2085건, 경쟁률 816대 1이 나왔습니다. 참여 기간 수가 2000건이 넘으면 비교적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데 또 경쟁률도 나쁘지 않았어요. 가격은 상단과 상단 초과에 84% 집중됐지만 하단과 하단 미만도 일부 있었습니다. 공모가는 상단으로 확정이 되긴 했어도 가격이 그닥 좋게 보이지 않는 이유예요. 이건 조금 뒤에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더 다뤄볼 거고요. 확약은 3.2% 역시 또 낮아서 수요예측은 보통 수준 정도로 보입니다. 그 다음 유통 물량을 보면 이번 공모주도 기존 주주가 없어요. 기존 주주가 없을 경우 잘 나가는 흐름 나와줬기 때문에 기대되고요. 보유회수 중에도 3개월 뒤부터 나올 수 있어서 당장 오버행 우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 투자 단가인데요. 물론 상장 당일 유통 물량엔 없긴 하지만 혹시 올해 보유하실 분들 참고해주세요. 22년 설립 이후 유상증자 내역을 보면 5원, 1040원, 매우 낮은 수준이 되겠고요. 그나마 24년 최근 한 투자조합의 취득가액을 보면 8,000원으로 그나마 높은 편입니다. 3개월 뒤 물량이 나올 때 차익 실현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는 그 전에 매도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예상 경쟁률 보기 전에 간략하게 실적 보겠습니다. 22년 물적 분할 이후 23년 최고 실적이 나왔고요. 작년 정도 매출은 얼추 유지하긴 할 것 같은데 이익은 많이 감소합니다. 각종 금융 비용과 상장 준비에 따른 일회성 비용,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 증가했다는데 어쨌든 실적은 약간 꺾이는 느낌이네요. 하지만 중요한 건 향후 실적인데요. 현재 국내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중국, 그 외 아시아권 시장에 얼마나 진입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공모가 선정 과정 보면 일반 의류 및 스포츠 의류 등 유사성이 높은 세 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PER 편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24년 3분기 기준 LTM 당기 순이익 106억 정도 조금 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당 평가가액에 공모가 상단의 할인율 8.8%가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PER은 21.26배, 유사기업 평균 대비 주가는 10% 상승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사기업들의 당기순이익과 시가총액 규모를 좀 더 볼 필요가 있었어요. 코데즈 컴바인이나 크리스 FNC의 경우 규모가 작아서 PR이 더 높은 대신에 공구먼은 당기순이익 89억으로 AU 브랜드와 유사하고 시총은 역시 1000억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크리스 FNC는 21년엔 681억을 벌었고 22, 23년에도 200억을 모두 넘겼던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최근 1년 기준의 PER을 보고 매우 높다 판단하는 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규모가 작은 코데즈 컴바인은 19배 정도, 공구먼은 10배가 조금 넘는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보면 AU 브랜드의 21배가 넘는 이 PER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모가 그렇게 저렴하다 보지는 않아요.
그 다음 최근 사례와 비교해보면 AU브랜즈는 유통금액 300억대로 가볍고 최종 확약 10%까지 올라주면 200억대 진입도 가능해 보입니다. 또 기존 주주도 없잖아요. 공모가만 그렇지 수급이 들어올 이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심플랫폰 더즌을 보면 고점 수익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종가는 공모가를 하회했습니다. 물론 시초가와 고가 갭이 크게 나고 있다는 점은 좋긴 하나 AU브랜즈도 초반부터 그렇게 좋은 가격을 못 보여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높은 수익률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우선 30에서 50% 정도 기대 수익률 보면서 비례청약 대응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번 청약 경쟁률 예상해 볼게요. 마감 예상인데요. 우선 청약이 겹친 한국 PIM이 있는데 여기도 수혜 예측이 무난하게 나왔더라고요. 감안해서 잡았고요. 배정수는 50만건, 공모가 16,000원. 주간사 한국투자라서 계좌는 적지 않을 것 같아서 15에서 18만건 예상했고, 그럼 균등은 최소 한 주에서 두 주까지도 가능합니다. 일반 최고 한도는 6천만원대밖에 안 돼서 증거금 들어오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조에서 3조까지 이때 한 주 증거금 800에서 1200만원가량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에 최소 수익률을 보면 환불 이틀이라 길지 않고요. 그래서 이자 부담 비교적 덜했습니다. 예금 기준 8에서 12%, 마통은 16에서 25% 이상 넘기면 됩니다. 예금은 뭐 충분히 청약할 만하다 보고요. 마통은 3조부터는 수익이 거의 없거나 손실 리스크도 고려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청약 한도 볼게요. 한국투자증권이고요. 최소 청약수 20주 16만원 필요합니다. 온라인 최고 한도가 8,000주 6,400만원 밖에 안 되고요. 그 외 우대가 되시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수요 예측 알아봤는데요. 오늘 또 한국 PIM 수요 예측이 나왔다고 했죠. 이건 오늘 저녁쯤이나 내일까지 올려드릴게요. 청약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